안녕하세요. 요즘 생각할 것도 많고 그래서 영상이 조금 늦었네요. 코로나 때문에 삶이 많이 바뀌고 있죠.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학교도 이제 못 나가서 온라인 수업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렇게 공부해왔던 것들이 쓸모없게 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을 못 가서 요즘에 머리가 엉망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노력을 하면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는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취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한 75% 정도가 신입을 뽑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취준생 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개인주의로 바뀌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되나 막막해지기도 하는 이 시점에서 삶이라는 것과 행복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다시 내려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읽으면서 약간의 안정감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목 보고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억으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책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 책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책은 제가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알고부터 알게 된 책입니다. 도덕감정론이란 책이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분인 애덤 스미스가 지은 책이에요. 국부론을 지으신 분이죠. 그분이 이 도덕감정론이란 책을 평생에 걸쳐서 썼다고 해요. 근데 이 책을 후기를 찾아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책이 고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스탠포드대 교수님이 이 책을 조금 더 우리가 읽기 쉽게 풀어서 쓰셨다고 해요. 그게 이 책입니다. 어떻게 적혀있냐면 일과 인간관계 그리고 부와 행복에 관해 숨겨진 보물 같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여기서 인상 깊었던 구절들을 읽어드릴게요. 우선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한테 선택지를 줘요. 자신의 이 손가락 한마디랑 중국에서 지진이 나서 사망하는 수만 명의 목숨이랑 맞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느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손가락은 작지만 내 거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요. 근데 수만 명의 인구는 나는 아니지만 너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해야 하냐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게 당연해요. 애덤 스미스는 아무리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질문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를 소름 끼쳐 한대요.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정의 내려요.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심을 갖게 하는 어떤 원칙이 인간의 본성에는 분명히 있다. 또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은 다 개인주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내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쓰기도 해요. 그런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이래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책 다 읽고 정리하고 이렇게 촬영하고 편집까지 다 하려면 진짜 무진장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는 이유 자체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조회수도 조금 나갔으면 좋겠고 구독자 수도 좀 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가지고 이런 거 찍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인간은 스스로 선천적으로 사랑받길 원할 뿐 아니라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공정한 관찰자라는 게 있대요. 내가 나쁜 행동을 하고 싶지만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우리의 행동이 저지되곤 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에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관찰자가 양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다라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옳은 행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양심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기가 행복을 하다고 느낀대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아무리 옆에서 넌 진짜 사랑스러워, 너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런 대단한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연인이. 그런데 나 스스로가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떤 칭찬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난 충분히 사랑스러워. 맞아? 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한테 그 말을 듣지 않아도 스스로의 자존감이 이만큼 차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공감했던 말 중에 하나가 서로의 기쁨과 슬픔에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기쁠 때 나는 기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슬플 때 난 슬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로의 그 기분을 맞춰가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공감이라는 게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막 자랑을 해요. 길을 가다가 나 5,000원 주웠어 라고 얘기하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 친구의 기쁨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일상에서 한번 줄 수 있겠다 라는 액수잖아요. 근데 만약에 친구가 와서 나 로또 1억 당첨됐어 이러면은 여러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으신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약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기쁜 일이 있어도 자기의 기쁨만큼 과장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에 맞춰서 조금 자기의 기쁨을 누그러뜨리고 이야기를 하는 성향이 있대요. 이 책에서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열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이 세상을 정말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말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나 위대한 꿈보다는 현실에 충실하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시대에 비유해보자면 코로나를 내가 없애겠다 이런 것보다는 마스크라도 잘 끼고 다녀라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이런 통찰력이 역시 애덤 스미스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지금 뭔가를 향해 이렇게 달려가고 꿈꾸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한테 꼭 추천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도 한번 읽고 저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싶습니다.